여기서부터 한 가지 조용한 현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도 선언도 없이 사람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소음을 향한 참여 대신 침묵과 맑음을 선택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던 대화와 모임이 오늘은 몸 깊숙이 피로를 남깁니다. 이 변화는 병도 회피도 아닙니다. 깨어남이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깨어남이란 멋진 문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얇은 막이 스르르 걷히며 세계를 다르게 보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많은 장면이 역할과 대사와 반복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는 편했지만 한 번 밝은 빛을 본 후에는 다시 어둑한 극장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화면이 빛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 선택이 더 조용합니다. 눈치로 분위기를 살피고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선언이 아니라 온도의 조절로 나타납니다. 덜 말하고 덜 모이고 더 자주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자신을 연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건강함입니다. 해석과 분주함의 소음 속에 오래 머물면 맑음은 쉽게 흐려집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흐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소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소속보다 의식, 환호보다 진실, 속도보다 중심을. 혹시 당신도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면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충동은 도망의 신호가 아니라 숨을 돌리고 빛에 눈을 맞추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장은 단지 조용히 눈을 뜨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장은 집단이 유지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합의 위에서 굴러갑니다. 우리는 역할을 맡고 대사를 외우고 정해진 타이밍에 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연기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연기는 곧 나가 됩니다. 바쁜 일정은 성실이 되고 끝없는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며 억눌린 감정은 정의감으로 포장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안에는 종종 다루지 못한 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바깥 대상을 찾습니다. 비난은 가장 빠른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이 흐름을 읽습니다. 겉으로는 확신처럼 보이는 말 뒤에 미세한 두려움과 공허가 깔려 있음을 봅니다. 끝없이 바쁜 사람일수록 마음 한쪽이 고요할 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한국의 장면에서는 이 연기가 더 정교합니다. 눈치로 온도를 맞추고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 애쓰는 문화 속에서 갈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암묵적인 기대와 역할의 압력이 조용히 사람을 조입니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의 뒤로 물러남은 대체로 예의의 바른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스스로의 자리를 바꾸어 분위기를 지킵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소음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합의가 더 거칠어집니다. 스크롤마다 분노와 비교, 선언과 규범이 쏟아집니다. 잠깐의 업로드로 소속감을 확인하고 더 강한 말로 더 큰 주목을 얻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 흐름이 신경계를 갉아먹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반박해도 달라지지 않는 구조, 설득보다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람이 아니라 입장으로 다루는 방식이 지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계속 머물며 나를 깎아 무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경계를 세우고 중심을 지킬 것인가? 둘 다 대가가 있지만 깨어남 이후에는 두 번째 선택만이 자신을 보존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맞서 싸우는 법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참여가 점점 불가능해지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여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눈이 트이면 같은 장면이 더 이상 같은 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말들은 커지고 의미는 옅어지고 소음은 증폭되고 맥락은 사라집니다. 그때 신경계는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대화가 끝난 뒤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 자체가 아닙니다. 매 순간 역할로 복귀하라는 요청이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웃어야 하는 타이밍,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타이밍,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인사를 건네야 하는 타이밍. 깨어난 뒤에 당신은 더 이상 그 리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면에서는 이것이 더욱 조용히 일어납니다. 눈치로 온도를 맞추는 문화에서 정면 충돌은 곧장 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떠남은 선언이 아니라 온도의 조절로 표현됩니다. 약속을 덜 잡고 답장을 늦추고 길게 설명하지 않는 대신 담백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건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음을 키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참여는 특히 어려워집니다. 분노를 자극하고 비교를 부추기는 구조 속에서 말은 쉽게 강해지고 존재는 점점 얇아집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과장하는 손쉬운 습관이 현실의 호흡을 더 가빠지게 만듭니다. 깨어난 사람에게 이 무대는 설득의 장소가 아니라 중심을 잃기 쉬운 트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소속보다 의식, 환영보다 진실, 속도보다 호흡. 말수를 줄이고 템포를 늦추고 경계를 선명히 하면서도 관계를 가볍게 존중합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손상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짧은 귀향입니다. 기억하세요. 떠나는 이유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중심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예에 있는 거리를 세우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의 속도를 낮춥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소식, 비교, 분노의 알림은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팔로우를 정리하고 알림을 끄고 하루의 끝에는 디지털 해질녘을 둡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다음으로 모임의 빈도를 줄이고 깊이를 키웁니다. 자주 만남보다 진짜 만나기를 선택합니다. 형식적인 웃음과 의례적인 칭찬 대신 침묵을 포함해도 편안한 관계를 남깁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도 다잡습니다. 해야 한다는 문장을 원한다. 지금은 어렵다로 바꿉니다. 단호함을 무기로 쓰지 말고 명료함을 예의로 사용합니다. 짧고 부드러운 문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은 쉬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드릴게요.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느린 호흡,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화면 없이 앉아있기. 이 사소한 의식들이 마음의 표면을 가라앉히고 깊이를 회복시킵니다. 깊이가 돌아오면 세상은 더 선명해지고 덜 시끄러워집니다. 혹시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올라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키는 이 침묵은 누군가를 외면하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의 맑음을 보존해 결국 더 나은 방식으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창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에만 진짜로 곁에 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약속을 하나 씁니다. 비난 대신 경계, 설득 대신 호흡, 소속 대신 의식. 잠시 멀어지는 시간을 허락하고 그 시간으로 나를 다시 모으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경계를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흔들릴 때 어떤 문장과 호흡으로 중심을 지키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확인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누가 나의 옳음을 인정해 줄까? 그래서 외로움은 늘 바깥을 두드립니다. 더 말하고, 더 증명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득 깨달아집니다. 그 어떤 시선도 내가 내게 내어준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숨이 길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던 눈이 마침내 나의 결을 살핍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의 호흡으로 하루를 정리할 때 마음은 비로소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을 열고 3번의 느린 호흡으로 밤새 쌓인 소음을 내보냅니다. 차를 한 잔 우려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오는 감각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걷는 동안에는 해석을 쉬고 발바닥과 땅의 접촉만 느낍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대화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한 줄을 조용히 적습니다. 이 작은 의식들이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 홀로 있음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수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와 경계를 함께 세우는 법, 바로 이것이 건강한 홀로 있음의 기술입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보이지 않음에서, 홀로 있음은 보려 함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먼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세요.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성실히 머물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허는 서서히 옅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있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면 다시 누군가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예전보다 적어도 훨씬 따뜻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와 연결되는 법, 경계를 지키는 말과 흔들림을 낮추는 호흡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실천은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아침에는 4-6호흡으로 폐를 가볍게 비우고 낮에는 20분 무목적 산책으로 머리를 식힙니다. 하루 2시간은 알림을 끄고 완전한 침묵을 마련하며 저녁에는 한 페이지 기록으로 감정을 정리합니다. 하루 한 끼는 화면 없이 먹고 차 한 잔의 온기가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 감각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적게 보고 깊게 쉬고 천천히 씁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중심은 돌아옵니다. 관계는 예의를 지키며 온도를 낮춥니다. 약속의 빈도를 줄이고 깊이를 키우되 설명을 길게 느리지 않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문장이 경계를 지켜줍니다. 당분간 일정은 줄이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불편함을 몰아내는 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품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정이 요구하는 경계는 무엇인가? 이름 붙이고 서운함, 두려움, 위치를 짚고 가슴, 복부, 어깨. 작게 조정합니다. 대화 시간 단축, 알림 해제, 휴식 선언. 설명 대신 조정, 설득 대신 호흡이 원기를 되돌립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수양이 존중받습니다. 은두는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맑게 만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인화 조화를 해치지 않고도 중심을 세울 수 있으며 체면을 구기지 않고도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건강함 보았으니 지키겠다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멀어져야 다시 제대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요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와 경계 있는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 즉 돌아오되 휘말리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7번째 장은 돌아오되 휘말리지 않는 법입니다. 은둔의 시간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전의 방식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경계에 서서 존재하되 흡수되지 않고 가다퇴 의존하지 않으며 참여하되 얽히지 않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세계와 잠든 세계의 사이, 조용한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옴의 첫 원칙은 속도입니다. 말보다 호흡이 먼저, 반응보다 관찰이 먼저, 확신보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하루의 약속과 화면의 시간을 줄여 얻은 여백을 사람 사이의 여백에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빠른 설명 대신 느린 존재감으로 방의 온도를 바꿉니다. 둘째는 경계 있는 친절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나를 잃지 않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문장이 중심을 지켜줍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단호함을 무기로 쓰지 말고 명료함을 예의로 사용합니다. 셋째는 말의 방향입니다. 입장을 선포하기보다 경험을 공유합니다. 타인을 정의하지 말고 나의 감각을 서술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다. 그 결과가 이러했다. 이러한 문장은 설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엽니다. 의견의 힘이 아니라 진실의 밀도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넷째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무대에서 논쟁을 키우기보다 작은 원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침묵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설명이 길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과 읽고 쓰고 걷고 차를 나누는 시간을 만듭니다. 이 작은 호흡들이 도시의 소음 속에 조용한 주파수를 씁니다. 한국의 장면에서는 눈치와 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체면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흐리지 않는 법을 연습합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는 말의 끝을 둥글게 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의 끝을 둥글게 합니다. 존중은 유지하되 내면의 기준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천천히, 더 가볍게, 바로 답하지 않고 하룻밤 재웁니다. 좋아요와 분노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고 지금 나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한 줄을 쓰더라도 소음을 늘리기보다 맑음을 남기는 문장을 택합니다. 돌아온 당신의 역할은 영웅도 심판도 아닙니다. 당신은 불씨를 지키는 사람, 온도를 바꾸는 사람, 길을 번쩍 비추기보다 발밑을 은은히 밝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의 공기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돌아옴은 복귀가 아니라 변주입니다.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다른 주파수로 서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기적이다라는 오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왜 먼저 나를 완성하는 일이 가장 덜 이기적인 선택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깨어남 이후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설득을 늘리기보다 존재의 밀도를 높이면 말 한마디 없이도 방의 온도가 바뀝니다. 이건 외면이 아니라 절제, 포기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한국의 장면에서는 예에 있는 거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인화와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 그 핵심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아니오입니다. 말의 끝을 둥글게 하되 뜻은 흐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탁은 제 에너지 범위를 넘습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이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상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나의 경계를 선명히 해줍니다. 오해를 최소화하려면 입장 대신 경험을 말하세요. 맞다 틀리다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다를 택합니다. 감정은 상대를 규정하지 않고 나의 현재를 묘사할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공격을 줄이고 이해의 통로를 엽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기억할 문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멀어지려는 게 아니라 맑게 가까워지려 한다. 나는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고 침묵으로 회복한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곁에 설 수 있다. 이 세 줄은 선택의 명분이 아니라 선택의 건강함을 확인해 줍니다. 실천은 작고 구체적으로, 약속의 강역을 늘리고 대화의 길이를 줄이며 하루의 깊이를 확보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답장을 늦추고 오프라인에서는 만남의 빈도를 낮추되 진짜 만나기를 택합니다. 설명은 짧게, 호흡은 길게, 존재는 묵직하게.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혹시 그래도 남아 도와야 하지 않나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순서를 바꾸어 보세요.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 통합하고 마지막에 연결됩니다. 깊어짐 없는 선의는 쉽게 열정이 되고 열정은 곧 소음이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가장 덜 이기적인 길은 먼저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를 돌본다는 말은 타인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오래, 더 맑게 곁에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잠시 물러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얽히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작은 원으로 찾아내는지, 소음 대신 호흡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9번째 장은 작은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더 큰 소음이 아니라 더 깊은 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요란한 표지판이 아니라 미세한 신호로 알아봅니다. 과장된 확신 대신 망설임을 존중하고 빠른 답 대신 긴 호흡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서로를 찾아 작은 원을 만듭니다. 작은 원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지는 모임이 아니라 적을수록 진실해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6개월 8명, 한 번에 한 사람의 목소리, 중간중간의 침묵을 불편이 아니라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약속. 그 약속만 지켜도 방의 공기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 원에서는 규칙이 간단합니다. 첫째, 입장보다 경험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둘째, 고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도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청의 대상입니다. 셋째, 비밀을 지킵니다. 문을 나가면 말도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넷째, 퍼포먼스를 내려놓습니다. 박수 대신 침묵, 결론 대신 여백을 남깁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예의와 눈치를 억압이 아니라 세심함으로 사용합니다. 윗사람에게는 말의 끝을 둥글게, 아랫사람에게는 마음의 끝을 둥글게, 체면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흐리지 않는 법을 연습합니다. 정면 충돌 대신 순서를 바꾸어 말하고 반박 대신 질문으로 길을 엽니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선택에 담긴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문장들은 방의 온도를 낮추고 깊이를 높입니다. 작은 원을 시작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90분. 휴대전화는 꺼두고 차를 천천히 우려 마시며 처음 10분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5분간 경험을 나누면 다음 사람은 1분의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각자가 오늘의 한 줄을 적고 돌아갑니다. 이 리듬은 도시의 속도를 이기려 하지 않고 다른 주파수로 공존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올라오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 감각, 사실, 요청. 먼저 숨을 고르고 몸의 어디가 긴장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만 말하고 마지막에 작은 요청을 건넵니다. 지금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다음 모임으로 미뤄도 될까요? 경계는 예의로도 충분히 표현됩니다. 초대와 거절도 부드럽고 분명하게. 함께 조용히 앉아있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보다 호흡이 많은 자리예요. 이번 달은 제 속도를 더 낮추어야 해서 다음에 합류하겠습니다. 작은 문장들이 관계를 지키고 여백이 깊이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원들은 도시의 주변부에서 천천히 연결됩니다. 서로를 설득하지 않고도 영향을 주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이해가 깊어집니다. 불꽃처럼 번쩍이지 않지만 장작처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조용한 주파수가 생각보다 멀리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목소리만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온도입니다. 작은 원 하나가 하루의 호흡을 바꾸고 그 호흡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왜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어떻게 조용한 준비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힘이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0번째 장, 마지막은 짧게 남깁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떠남은 도망이 아니었고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돌아온다면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섭니다. 소속보다 의식, 속도보다 호흡, 확신보다 질문. 존중은 유지하되 내면의 기준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약속하세요. 하루의 한때를 비워 숨을 깊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 작은 의식이 당신의 온도를 지키고 온도가 길이 됩니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없이, 변명 없이. 준비가 끝나면 조용히 돌아오세요. 얽히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큰 목소리 대신 오래가는 온도로 만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준 당신에게 고요 속에서 다시 만납시다.